구두쇠와 친구. 오랫동안 돈을 모은 구두쇠가 있었어요. 한 푼도 쓰지 않고 무조건 모아두기만 했지요. 그 덕에 엄청나게 많은 돈을 모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돈을 전부 방 안에 두었더니 언젠가부터 더 이상 돈을 놓아둘 곳이 없게 되었어요. 다락에도 장롱 안에도 심지어 이불 위까지도 온통 돈으로 가득했던 거예요. 구두쇠는 방에서 꼼짝도 할 수가 없었어요. 행여나 돈을 밟기라도 하면 어쩌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지요. 물론 그보다 더 큰 걱정은 따로 있었어요. 돈이 많다는 게 알려지면 분명 도둑이 될 거야. 구두쇠는 누가 돈을 훔쳐가기라도 할까봐 항상 불안했던 거예요. 돈을 밟을까봐도 걱정, 훔쳐갈까봐도 걱정이었으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구두쇠는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잠도 제대로 못 자는 꼴이 되어버렸어요. 시장 구경도 못 가고 친구도 만날 수 없었지요. 구두쇠는 점점 답답하고 외로워졌어요. 친구를 만난 지도 벌써 수년은 더 된 것 같았지요. 누가 찾아와 주기라도 하면 좋으련만 그마저도 안 될 일이었어요. 그 사람이 돈을 보기라도 하면 어떡해요? 그럼 분명히 저 집에 돈이 엄청나게 많다고 소문낼 게 뻔하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반가운 친구가 찾아왔어요. 구두쇠와 제일 친한 친구였지요. 아니 자네 얼굴이 왜 이리 어두운가? 친구는 구두쇠를 보자마자 걱정에 가득 찬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 순간 구두쇠는 울컥하고 눈물을 흘릴 뻔했어요. 자기에게 그렇게 따뜻한 말을 건네주는 사람은 처음이었거든요. 구두쇠는 자기를 찾아와준 친구가 정말 고마워서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고 선물도 잔뜩 주었어요. 사실은 내가 말일세. 구두쇠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놓았어요. 친구에게만큼은 속 시원하게 이야기해도 된다고 생각했던 거지요. 세상에, 그래서 밖에도 나가지 않고 돈만 지키고 있단 말인가? 구두쇠의 이야기를 들은 친구는 마음이 아팠어요. 이보게, 친구. 자네는 지금 돈의 노예가 되었어. 돈의 노예가 되었다고. 친구는 진심으로 구두쇠가 걱정되었어요. 그 돈을 아무도 모르는 곳에 잘 숨겨두면 되지 않겠나? 그리고 자네는 마음 편히 돌아다니면 되고 말이야. 친구는 무릎을 탁 치며 말했어요. 구두쇠는 친구의 생각이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그렇게만 된다면 이제는 마음 편히 살 수 있을 것 같았지요. 두 사람은 깜깜한 밤이 오기를 기다렸어요. 깊은 밤이 되자 돈을 전부 챙겨서 산속으로 향했어요. 둘은 커다란 나무 밑에 구덩이를 파기 시작했어요. 제법 큰 구덩이를 파서는 그 안에 돈을 몽땅 묻어버렸어요.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구두쇠는 비로소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었어요. 사람들도 만나고 시장에 장을 보러 다니기도 했지요. 그야말로 속이 다 후련했지요. 이제 큰일은 친구에게 일어나고 말았어요. 돈을 숨기던 날 친구는 사실 속으로 깜짝 놀랐거든요.
그렇게 많은 돈이라면 평생을 쓰고도 남겠지? 친구의 머릿속은 온통 돈 생각으로 가득했어요. 사실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누구라도 하겠지요. 바로 친구도 그랬고요. 친구는 그날부터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어요. 결국 구두쇠의 돈을 몰래 꺼내오고야 말았지요. 구두쇠는 아직도 돈이 잘 묻혀 있을 거라고만 생각할 거예요. 친구가 몰래 돈을 가져가리라고는 상상도 못할 테니까요. 그런데 또 큰일이 나고 말았어요. 돈이 많다는 게 알려지면 분명 도둑이 들 거야. 친구도 구두쇠처럼 똑같은 걱정을 하게 된 거예요. 친구는 돈을 방 안에 꼭꼭 숨겼어요. 역시나 돈을 밟기라도 하면 어쩌나, 누가 훔쳐가기라도 하면 어쩌나 내내 걱정하면서 말이지요.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이번에는 구두쇠가 친구를 찾아왔어요. 아니 자네, 얼굴이 왜 이리 어두운가? 구두쇠가 놀란 듯 물었어요. 친구는 눈물을 흘리며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어요. 괜찮네, 괜찮아. 자네를 도둑맞지 않았으니 괜찮네. 구두쇠는 조금도 화내지 않았어요. 오히려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듯 밝게 웃고 있었고요. 그날 밤 두 친구는 밤이 새도록 이야기를 나눴어요. 이 많은 돈을 어떻게 쓰면 좋을까? 고향에 계시는 부모님께 보내드릴까?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까? 생각은 밤하늘의 별처럼 끊이지 않았지요. 그러는 동안 둘의 얼굴에서도 달처럼 환한 웃음이 떠나지 않았답니다. 안 먹는 게 편하지. 높은 하늘 위로 까마귀 한 마리가 날고 있었어. 까마귀는 입에 뭔가를 물고 있었어. 그걸 떨어뜨리기라도 할까봐 조심조심 날갯짓을 하고 있었지. 입에 물고 있는 게 무엇이기에 저렇게 조심스레 나는 걸까? 그건 바로 고깃덩이. 방금 구워서 맛있는 냄새가 솔솔 풍기는 고깃덩이였어. 까마귀는 눈을 요리조리 돌리며 땅을 내려다보더니 이윽고 어느 나뭇가지 위에 앉았어. 그래, 저렇게 조심조심 고깃덩이를 물고 온 이유를 알겠다.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혼자 맛있게 먹으려던 거였지. 휴, 이제야 마음 놓고 먹을 수 있겠구나. 까마귀는 고깃덩이를 내려놓고는 한숨을 크게 쉬었어. 그럼 이제부터 까마귀의 맛있는 식사가 시작되겠구나 싶은 순간이었어. 잠깐, 그때였어. 저쪽에서 새카만 구름 같은 것이 몰려오고 있었어. 저게 뭐지? 막 고깃덩이 한 입을 베어 먹으려던 까마귀는 놀란 듯 고개를 들었어. 우와, 까마귀 떼잖아! 새카만 구름은 바로 수십 마리의 까마귀 떼였던 거야. 오호호, 맛있는 고기 냄새로구나. 와, 고기 먹어본 지가 언제야. 까마귀들은
바로 고기 냄새를 맡고 여기까지 날아온 참이었지. 곧 까마귀들이 다투기 시작했어. 냄새만 맡았을 때는 고기가 아주 많은 줄 알고 날아왔는데 막상 와보니 고깃덩이가 달랑 하나밖에 없는 게 아니겠어? 그러니 서로 고기를 차지하려고 다퉜지 뭐야. 먼저 고기 냄새를 맡은 건 나야. 어허, 무슨 말씀을? 이쪽으로 날아오자고 한 건 나라고. 까마귀들이 싸우는 소리, 파드득 파드득 하며 날갯짓 하는 소리 때문에 주변은 몹시 시끄러웠어. 그럼 처음부터 고기를 물고 온 까마귀는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 까마귀는 다른 까마귀들이 다투는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다가 입을 열었어. 여보세요, 까마귀 친구들. 이 고깃덩이는 제가 구해왔다고요. 까마귀는 고깃덩이를 다시 입에 꼭 물었어. 다른 까마귀들도 고깃덩이를 뺏으려고 달려들었지. 까마귀는 있는 힘을 다해 고깃덩이를 지켰어. 금세 고깃덩이를 가운데 놓고 까마귀들끼리 전쟁이라도 난 듯한 꼴이 되어버렸지. 싸움은 한참 동안이나 이어졌어. 그러는 사이 까마귀는 힘이 쭉 빠져버렸어. 쉬지 않고 날갯짓을 했더니 어깨쪽지가 쿡쿡 쑤셨고 고기를 3개 물고 있었더니 입도 얼얼하게 아팠어. 결국 까마귀는 고깃덩이를 입에서 떨어뜨리고 말았어. 이때를 놓치지 않고 까마귀 떼는 순식간에 고깃덩이로 몰려들었어. 까마귀는 다시 하늘 높이 날아오르기 시작했지. 까마귀는 다시 하늘 높이 날아오르기 시작했지. 휴, 고깃덩이는 뺏겼지만 마음은 편하다. 까마귀는 처음 나뭇가지에 앉아 고기를 내려놓았을 때처럼 길게 한숨을 내쉬었어. 까마귀들 틈바구니에서 빠져나오니 어깨가 아프지 않았어. 고깃덩이를 꽉 물고 있던 입도 한결 편해졌지. 까마귀가 하늘로 더 높이 올라가는 동안에도 까마귀 떼는 고깃덩이를 놓고 계속해서 싸우고 있었어. 그깟 고기 안 먹고 말지. 안 먹고 말아. 아, 이제야 편하구나. 까마귀는 중얼거리며 넓은 하늘을 날아다녔어. 나중에 꼭 더 맛있는 고기를 찾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말이야. 비단 장수와 지혜로운 원님. 비단 사세요. 꽃잎처럼 어여쁜 비단 사세요. 마을에 비단 장수가 찾아온 모양이에요. 마침 옷을 한 벌 지어 입고 싶었던 여자들이 우르르 몰려 나왔어요. 비단 장수는 망주석 앞에 갖가지 비단을 펼쳐놓고 있었어요. 꽃잎처럼 고운 비단에다가 풀잎처럼 산뜻한 비단도 있었어요. 너도 나도 더 예쁜 비단을 고르겠다고 난리였어요. 그때였어요. 원님 납시오! 모두 물러서시오! 원님이라는 말에 사람들은 비단 보던 일을 그만두고 원님의 행차를 따라갔어요.
이번에 새로운 원님은 생김새도 멋진 데다가 그 지혜로움이 아주 빼어나기로 유명했어요. 사람들은 비단 구경보다 원님 구경에 더 재미가 났는지 금세 우르르 몰려갔어요. 정말 훌륭한 원님이긴 한가 보군. 비단 장수는 비단을 한 필도 못 팔게 되어서 조금 속상했어요. 비단 장수도 원님 구경에 잠시 넋을 잃긴 했지만요. 아마 그때였을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지요. 글쎄, 비단 장수의 비단이 순식간에 몽땅 없어진 거예요. 도대체 어디로 갔지?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벌어진 일이었어요. 비단 장수는 비단을 펼쳐놓고 팔던 곳을 샅샅이 뒤졌어요. 이리 뒤지고 저리 뒤졌으나 비단은 보이지 않았어요. 꽃잎 비단도 풀잎 비단도 하나도 보이지 않았어요. 이게 다 원님 때문이야. 비단 장수는 원님이 원망스러웠어요. 원님만 나타나지 않았어도 비단을 잃어버리지 않았을 거예요. 게다가 구경 나온 여자들 모두 비단을 팔아주었을 거고요. 비단 장수는 속상한 나머지 원님에게 가서 비단을 찾아달라고 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정말 지혜로운 원님이라면 비단을 찾아주는 일쯤이야 문제도 아닐 테니까요. 원님, 제 비단을 좀 찾아주십시오. 비단 장수는 원님 앞에 가자마자 하소연을 했어요. 비단 장수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를 들은 원님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깊은 생각에 빠졌어요. 아까 어디에서 비단을 팔았다고 했지? 예, 마을 입구에 있는 망주석 앞에서요. 그 망주석도 나를 보려고 달려갔느냐? 에이, 원님도 참. 망주석이 어떻게 달려가요? 비단 장수는 팽 하고 코웃음을 쳤어요. 그래? 그럼 망주석은 그 자리에 가만히 있었다는 말이지? 예, 꼼짝 않고 있었을 겝니다. 아이고, 원님도 참. 좋다. 여봐라, 마을 입구에 있는 망주석을 잡아오너라. 아니, 이건 무슨 말씀인가요? 망주석을 잡아오라니요. 포졸들은 웃음이 나오는 걸 꾹꾹 참으며 망주석을 밧줄로 꽁꽁 묶어왔어요. 이 재미난 광경을 구경하려고 마을 사람들이 전부 따라왔지요. 원님은 망주석을 보자마자 다짜고짜 혼을 내기 시작했어요. 예끼, 요 고얀 망주석, 당장 비단을 내놓지 못하겠느냐? 여봐라, 저놈을 매우 쳐라. 원님의 명령에 포졸들은 망주석을 엎어놓고 엉덩이를 찰싹찰싹 때렸어요. 사람들은 얼마나 웃겼는지 배꼽을 잡기도 하고 몸이 뒤집어지기도 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도 안 되는 일인가요, 글쎄. 그런데 원님의 얼굴빛이 이상했어요. 감히 원님을 비웃었단 말이지? 여봐라, 웃은 사람들을 전부 옥에 가둬라. 졸지에 구경 나온 사람들은 모두 옥에 갇히고 말았어요. 사람들은 그제야 웃음을 멈추고는
제발 살려만 달라고 원님에게 싹싹 빌기 시작했어요. 좋다. 대신 내게 비단을 한 필 바치는 사람만 풀어주겠다. 원님의 말에 사람들은 전부 집에 가서 비단을 한 필씩 가져왔어요. 원님은 곧바로 비단 장수를 불렀어요. 여기에 네가 잃어버린 비단이 있느냐? 비단 장수는 얼른 비단을 샅샅이 살폈어요. 예, 전부 제 비단입니다요. 사람들은 하나같이 제자리에 얼어붙은 듯했어요. 원님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비단을 어디에서 샀느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다들 이웃 마을에서 온 비단 장수에게서 샀다는 게 아니겠어요? 당장 이웃 마을에 왔다는 비단 장수를 잡아들여라. 이윽고 이웃 마을 비단 장수가 잡혀왔어요. 원님도 비단 장수도 처음 보는 얼굴이었어요. 이웃 마을 비단 장수는 원님을 보자마자 부들부들 떨었어요. 잘못했습니다요, 원님. 그러더니 갑자기 눈물을 흘리며 넙죽 엎드리는 게 아니겠어요? 이웃마을 비단 장수가 바로 비단을 훔쳐간 범인이었던 거예요. 와, 정말 훌륭한 원님이로구나. 비단 장수는 원님의 지혜에 감동하고 말았어요. 잠시나마 원님을 원망했던 자신이 부끄러웠지요. 이웃마을 비단 장수는 비단을 팔아서 번 돈을 전부 내놓았어요. 원님은 진짜 비단 장수에게 그 돈을 보여줬어요. 자, 네 비단을 판 돈이다. 이 돈을 갖겠느냐, 아니면 비단을 갖겠느냐? 아닙니다요, 원님. 제가 비단을 잘 간수하지 못한 잘못이 더 큽니다. 돈은 전부 사람들에게 돌려주십시오. 제가 사람들에게 비단을 선물한 걸로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손뼉을 치며 좋아했어요. 이웃마을 비단 장수는 머리를 긁적이며 진짜 비단 장수에게 사과했지요. 허허허, 망주석도 웃고 있군. 원님의 말에 사람들은 다시 한바탕 웃고 말았답니다. 무엇이든 마치는 사람. 아무것도 믿지 않는 남자가 있었어요. 곧 비가 올 거래요. 비 맞지 않게 얼른 준비하세요. 흥, 거짓말. 햇볕이 저렇게 쨍쨍한데 무슨 비가 내린담. 남자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믿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정말 비가 내리기라도 하면 그런 말은 아예 듣지도 못했다고 시치미를 뚝 뗐지요. 저 사람은 분명히 자기 자신도 못 믿을걸? 사람들은 남자가 못마땅했어요. 사람들은 다 거짓말쟁이야. 남한테는 절대 진실을 이야기하지 않아. 왜냐고? 그래야만 자기가 성공할 테니까. 남자도 사람들이 못마땅하긴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자는 이상한 소문을 듣게 되었어요. 바로 이웃 마을에 무엇이든 알아맞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흥! 말도 안 돼. 어떻게 무엇이든 알아맞혀? 물론 남자는 그 소문도 믿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온통 그 사람 이야기뿐이었어요. 정말 신기해. 내가 올해 아들을 낳게 될 거래. 그래? 나는 딸을 낳게 될 거라고 하던걸. 남자는 귀가 솔깃하긴 했지만 그래도 사람들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아들을 낳을 거라고 했던 사람은 정말 아들을 낳았고, 딸을 낳을 거라고 했던 사람은 정말 딸을 낳았는데도 말이에요. 그럴 수도 있지 뭐. 사람이 아이를 낳으면 당연히 아들이든지 딸이든지 하겠지. 사람이 설마 당나귀 새끼를 낳겠어? 남자는 이번에도 콧방귀를 낄 뿐이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자꾸 신경이 쓰였어요. 정말 무엇이든 마칠 수 있을까? 겉으로는 아닌 체 하지만 속으로는 내내 궁금했던 거예요. 그러지 말고 한번 가보세요.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줄 거예요. 사람들은 남자를 부추겼어요. 하지만 남자는 또 사람들을 의심하고 들었지요. 내가 그 사람의 말을 믿으면 그땐 분명히 사람들이 나를 비웃겠지. 내가 결국 꼬리를 내렸다고 하면서 말이야. 남자는 쉽게 그 사람을 찾아갈 수 없었어요. 그렇다고 그 사람에 대한 궁금증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었어요. 어떤 때에는 밤새도록 생각나서 잠 한숨 이루지 못한 적도 있었고요. 결국 남자는 그 사람을 찾아가기로 결심했어요. 채! 분명히 마치지 못할 거야. 남자는 나뭇가지 하나를 주머니 안에 숨겼어요. 그 사람에게 자기 주머니 안에 있는 나뭇가지가 부러졌는지 아닌지를 물어볼 생각이었어요. 부러졌다고 말하면 나뭇가지를 그냥 내놓고, 부러지지 않았다고 말하면 몰래 부러뜨려서 내놓으면 되는 일이니까요. 남자는 드디어 그 사람을 만날 수 있었어요. 지금 제 주머니에는 나뭇가지가 하나 있습니다. 이것이 부러졌는지 아니면 부러지지 않았는지 맞춰보시겠어요? 남자는 자신의 찬 목소리로 물었어요. 주변에는 남자를 구경 나온 사람들이 몇몇 있었어요. 무엇이든 맞히는 사람이 아무것도 믿지 않는 남자의 마음까지 맞힌다면 남자는 더 이상 누구도 의심하지 않을 테니까요. 사람들은 바로 그 모습이 보고 싶었던 거예요. 과연 이번에도 맞힐 수 있을까요? 잠시 후 무엇이든 맞히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요. 그건 당신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아, 남자도 사람들도 모두 놀라고 말았어요. 결국 남자는 주머니 안에서 나뭇가지를 꺼내지 못했지요. 마치 그 나뭇가지처럼 한동안 꼼짝 못한 채 가만히 서 있기만 했답니다.